자, 오늘은 팔 부분의 마지막 손목 부분입니다. 이제 시간 좀 잘 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은 조금씩 익숙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곳곳에서 아직까지 이제 많이 발병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많이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동의대에 제가 수업을 나가는데 그 학생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음성 판정 받고 자가격리 2주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손상입니다. 손상의 개요. 구조, 상해가 있고요. 재활하는 패턴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개요입니다. 여러분 손목 아시죠? 지금 여기 부위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실제로는 여기를 손꿈치라고 많이 씁니다. 손꿈치. 손꿈치라는데 손꿈치란 말은 없는데 일단 이렇게 여기를 손꿈치라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손에 보시면 빨간 박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손은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는 38개 하나입니다. 한 손입니다. 38개의 근육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상당히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상당히 촘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유구골 해가 쭉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요런 마디 요거는 노뼈, 요골이고요. 이거 옛날 말이 돼가지고 이건 척골 이렇게 됐습니다. 요골 척골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도 구조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거 몇 개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래서 8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손목 관절은 요골과 이게 요골입니다. 레디우스라는 요골이 있고요. 그 다음 척골은 여기입니다. 척골. 올라라는 척골이 있고, 손끝에 수근골이 얘들을 수근골이랍니다. 수근골. 라고 하는 조그마한 요 뼈 다 합칩니다. 요 8개의 뼈로 이루어진 관절이다. 얘네들은 관절이 아니죠, 그죠? 그 대신에 인대 부분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은 지저분하죠. 자, 좀 더 보면 손을 짚고 넘어질 때 손목에 있는 뼈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이 요골, 원 쪽에 있는 요골뼈와 주상골, 이게 주상골 같아요. 여기 주상골이 이제 부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37개의 근육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디가? 손입니다. 손. 자, 다음은 이제 팔 쪽입니다. 손목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골 있고 척골 있죠. 손바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목 굴곡근입니다. 굴곡근인데 요골과 척골. 자, 여기 보시면 천지굴근, 그 다음에 심지굴근, 장무지굴근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 요 첫 번째 마디의 굴곡을 일으키는 애가 누구냐면 장무지굴근입니다. 장무지굴근이고요. 색깔 바꿔볼게요. 요 두 번째 마디.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좀 치우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마디가 형성됩니다. 여기 뭐냐면 장무지굴근.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애가 천지굴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끝자락에서 구부러지는 관절이 어디냐면 심지굴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집니다. 근데 엄지손가락은 관절이 2개입니다. 엄지손가락은 관절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마디는 잘 안 움직이고 세 마디가 있는데 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끝마디가, 그죠? 둘. 자,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여기는 이제 신근입니다. 요거는 굴곡근.
굴곡근. 자, 손을, 이제 주먹을 쥘 때 쓰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주먹을 쥘 때 반대되는 요거는 신근이 됩니다. 신근근. 군.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신근 있죠, 지신근. 이거는 내 손가락 편근, 늘려주는 근육이요. 늘려서. 그 다음 소지신근, 소지, 작을 숫자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지신근, 시지. 소지, 그 다음에 장무지 외전근, 엄지손가락 측면에 있습니다. 측면에 있고, 그 다음에 장무지 외전근, 그 다음에 단무지 신근, 이렇게 단무지 짧은 겁니다. 짧은 부분. 그럼 장무지 신근도 여기다, 장무지 신근. 그 다음에 시지 신근, 시지. 검지입니다. 검지. 자, 이렇게, 검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산해발과 손.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복잡하게 손등 쪽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손목이 움직여지는 근육들이 대부분 전환, 팔요, 저기,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전환이랍니다. 전환 쪽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근육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많아요. 이거 말고 상당히 많은데 일단 뭐 다 외우라고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런 한 근육들에 의해서 손목이 움직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을 좀 보게 되면 요 수근관절, 자, 그죠? 요골과 수근은 손목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요골과 수근골의 형성하는 손목 가장 중요한 관절이다. 엄지손가락이 많이 퍼진대요. 엄지손가락 방향에서. 자, 요 수근관절이 형성하는 수근골 중 엄지손가락, 맞죠?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주상골이 있고요. 그 옆에 월상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근골 중에서 주상골과 월상골의 형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여기는 뭔데? 다른 손가락이 이렇게 쭉쭉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수근관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쳐요. 이 사이에 있는 이제 힘줄 있죠. 이제 근막이 다치죠. 근초염이라는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6개 수근골은 요골과 관절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대다각 중수관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수근골을 하나인 주 대다각골과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중수골 기저부에 이루어지는 관절. 자, 이 관절은 한쪽 뼈의 오목한 부분이 다른 뼈와 볼록한 부분에 맞는 모양을 하고 있어 광범위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말안장을 닮았다고 해서 말안장관절이란 말도 씁니다. 쉽게 말안장 위에서 올라가면 잘 움직여지겠죠. 그죠? 엄지손가락의 기능의 필수적인 운동인 대립운동을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관절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수골, 이제 뼈 하나하나를 좀 볼게요. 중수골은 두 번째 마디라 보시면 중수골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죠? 자, 중수골은 손에 위치하고 있는 얇은 뼈로 수근골, 그 다음에 수지골, 쉽게 말하면 마지막 뼈, 위에 뼈, 가운데 중수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골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수지골은 마지막, 그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뼈고, 수지골은 손가락을 구성하는 뼈로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는 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엄지손가락은 2개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구조를 다 뭐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다쳤을 때 어느 부위에서 다쳐서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상당히 좀 유익한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대. 이 지대는 뭐 인대라고 하셔도, 인대 같은 겁니다. 인대라고 보셔도 돼요. 인대. 각 관절마다 그 지대라는 게 다 있어요. 뭐 손목에도 있고 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지나가는 자리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손목 같은 경우는 신경과 혈관, 힘줄들이 이제 알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지대가 두꺼워져서 눌립니다. 눌리면 손에 저림 현상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수근관절 증후군입니다. 수근관절 증후군.
수근 관절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질환. 자, 이제는 이제 손목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섬유 조직으로서 손으로 가는 신경, 그 다음에 혈관, 근이 아래로 통과한다. 자, 이 중 굵은 지대는 수근관을 형성하고 수근관이 좁아져서 정중신경을 압박하고 하면 이제 수근관절 저근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대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알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대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인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지 굴곡근과 신전근, 수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움직임입니다. 손가락 5마디 구부리고 펴는 동작. 자, 이게 안 되게 되면 우리가 물건 접을 때, 쉽게 말하면 컵을 이제 옆으로 잡을, 손잡이 없는 컵을 잡을 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필기할 때. 필기할 때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뼈와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해 부분이다. 상해 부분인데 손목 골절, 원위부 골절 이쪽으로 가까웠죠. 가까울 원자서 뭘 원자인데, 자, 보시면 요걸 척골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부러지게 되겠죠. 그죠?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손상률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손목을 짚게 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골절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원위 요골 골절은 운동 중에 일어나는 손목 골절 중 가장 흔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잘못 짚게 됐을 때, 그죠? 넘어졌을 때 짚게 되고, 스키 탈 때 넘어지고. 그래서 많이 다쳐요. 상당히 많이 다치는데, 사람들 좀 대부분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뼈나 힘줄 같은 데가 파열이 되면 한 6개월 이상 가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자, 보통 손을 뻗어 넘어질 때는 자주 발생하면 손목의 바로 위치에서 요골이 부러집니다. 요골. 이 뼈가 부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부러진 거예요, 이거는. 이 요골이 부러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 보시면 돼요. 대부분 통증이 심합니다. 심하고 부종이 심하죠. 통증과 부종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단순 염자로 오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러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손목골절은 어린애들한테 많이 일어나요. 애기들한테 의외로 자주 일어나니까 부모님들이 좀 많이 챙겨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으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예의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주상골 골절입니다. 주상골 골절. 앞에도 주상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주상골 골절인데, 자, 이건 어디냐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입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손목 골절은 크게 두 종류로 했잖아요. 그죠? 원위 요골 골절. 그 다음에 주상골 골절.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위 요골 골절은 운동 중에 손목이 가장 편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손목을 뻗었을 때, 넘어질 때 자주 발생하고 손목 바로 위 요골이 부러지는 것이 예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심한 통증이 있고 통증과 부종 심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 염자 오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걸 지울게요. 지우고 지우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근관절을 지운 거고 여기 보면 마비 현상 생기는 것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자, 여기 지대입니다. 지대인데 지대 밑에 신경도 흘러가고요, 힘줄도 흘러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근육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된다 됐습니다. 얘가 눌러지면 아무래도 압박을 많이 받겠죠. 압박 받으면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수근관절 증후군은 굵은 지대가 두꺼워지면서 수근관을 통과하는 정중신경, 혈관, 힘줄들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근데 병원 가면 오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 디스크로 오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 검사를 다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오진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오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목도 안 아픈데 목 아픈 것처럼 계속 했다가는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 그 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한 군데만 맹신하지 마시고 가까운 부분에서 좀 여러 군데를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염증은 대부분 좁은 수근관 내에 있는 근육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되죠. 그 다음 통증과 감각 이상, 그 다음에 따끔거림이 있을 경우에는 엄지, 검지, 가운데 손가락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어디냐면 요골신경에 의해서 압박이 갑니다. 정중신경 같은 가운데를 하는데 요골신경이 압박이 가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얼음찜질과 통증을 악화시키는 운동을 중단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이랍니다. 자, 그 다음 손목 보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손목 보기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지면 점진적으로 근육과 스트레칭, 그 다음에 강화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손목 강화 운동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먹쥐기, 그 다음 아령, 그 다음에 완력기, 그 다음 손목 플렉션 운동 같은 경우 굴곡, 그 다음 망치 같은 걸 잡고 손목 회전, 굴곡, 신전 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좀 뒤에 그림이 있으면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통증이 지나가는 경우 정형외과 의사들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지대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자, 지대가 절단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이제 힘줄을 잡아주는 역할들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까지 가시면 안 되고 손목 주위를 조금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이면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들어져 있네요. 그죠? 아쉽게도 했으면 좋긴 한데 저도 보고 뵙고 수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은 그런 수업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지입니다. 엄지, 무지, 모지 이런 말을 하면 엄지손가락으로 보시면 돼요. 가끔 이제 측부인대 파열, 인대는 뭐냐면 뼈와 뼈를 잡아주는 애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엄지손가락 중수와 수지관절의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스키어 무지라고는 별명이 있어요. 스키 탈 때 많이 다친다는 거겠죠. 스키 중에 폴을 잡은 채로 넘어지며 엄지손가락이 뒤로 꺾이면서 내측 측부인대에 손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엄지손가락은 내측의 통증과 부종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의 불안정성을 느낄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나와 있죠. 밑에 내용이 있는데 빨리 얼음찜질 하셔야 돼요. 얼음찜질하고 더 이상 부종이 생기지 않게끔. 부종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일까요? 부종이 안 생긴다? 부종이 안 생긴다? 그죠. 2차 조직 손상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2차 조직 손상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다른 부분에서 기능도 도와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의외로 많은 작용들을 해요. 의외로 많은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벼운 부상은 속고 고정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완전 파열과 같은 엄지손가락의 불안정성을 느낄 정도는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냉찜질. 얼음찜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찜질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굴곡근 파열입니다. 굴곡근 파열은 스트레인은 아십니까? 스트레인이 있고요. 스프레인이 있어요. 스프레인 같은 경우는 힘줄 손상, 인대 손상이고요. 스트레인은 뭐냐면 힘줄하고 근육 손상.
자, 이거는 뭐냐면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에게 환하게 발생하고 스트레인 정도라면 이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냉찜질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한 6개월 정도 가요.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로서 끊어진 굴곡근을 연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시간적 소요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활 운동인데 뭐 간단한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안 하죠. 그죠? 간단한 동작인데 자, 손목 이제 회전 운동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경우 이제 이거는 익스텐션 스트레칭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렉션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제 프로네이션, 슈피네 손목 회전하는 겁니다. 엎침 덮침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스크 플렉션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논 위스크 익스텐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글럽을 잡은 상태, 어떤 힘이 다 들어가겠죠, 양쪽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손목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목 스트레칭 잘 안 해요. 재활 운동을. 근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 정도 한 8가지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손목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들 많으셨는데 잠깐만 보시면 여기 옆에 측면 근육들이 이렇게 나와요. 회내되었을 때. 아까 프로네이션 있었죠. 프로네이션, 여기 회내, 해외, 이거 스피네이션, 인프로네이션. 해내, 해외니까 근육이 이렇게 꼬여진다. 근육들이 다르죠. 뭐, 바이셉,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스피네이션, 그 다음에 익스텐션, 롱거스, 지금 장무지군.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프로네이션 텐더, 그 다음에 플렉서. 그죠? 요축 수근 굴근,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수업할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C19 코로나 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발 잘 씻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